안녕하세요. 헨티비 정혜인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 바로 각자의 서랍인데요. 오늘은 각자의 서랍 중에서 어떤 걸 읽어드릴까 하다가요. 정한 게 세 번째 서랍에 해당하는 이소민 작가의 12월 32일이라는 책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2월 31일까지밖에 없는데 12월 30일은 어떤 의미일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먼저 작가 소개부터 좀 해드릴게요. 이소민, 이과의 이단아라고 불리는 사람. 이과 중에 이과인 공대생이지만 글 쓰는 것을 좋아하며 감성적인 시도 좋아한다. 제일 좋아하는 시인 별에는 밤, 쉽게 쓰여진 시 정도는 외우고 다닌다. 이과의 이단아라는 호칭을 싫어하지는 않는다. 다만 본인은 이과생이지만 글을 잘 쓰는 사람인 것이라 주장할 뿐. 학보사 기자로 활동하던 중 딱딱한 기사에서 벗어나 몽글몽글한 글을 써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질렀다. 하고 싶은 건 하고 살아야 하니까. 그럼 이어서 12월 32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편지를 접었다. 3년을 사귄 남자친구에게 받은 반지 케이스에는 반지와 행복하게 해줄게, 행복하게 살자 라는 짧은 편지가 있었다. 12월 31일에 생애 처음으로 받은 프로포즈는 생각보다 별 감흥이 없었고 생각보다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내가 과연 이 사람과 결혼을 해도 되는 걸까? 이게 프로포즈인가? 이게 끝나면 결혼? 과연 결혼하긴 해야 할까? 33세 결혼 얘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등등으로 어지러운 머릿속 탓에 내 표정은 점점 미묘해졌고 그런 나를 바라보던 남자친구의 한쪽 입꼬리는 차츰 내려갔다. 그 모습을 본 순간 그를 내칠 자신이 없던 나는 반지 케이스를 든 그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래, 우리 결혼하자. 그 말을 뱉은 즉시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싸늘한 겨울밤이라 그런지 맞잡은 그의 손은 차갑기 그지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첫눈이 내렸다. 하늘이 결혼이라는 것에 한 걸음 내디딘 나를 축하하는 것인지 아니면 결혼은 미친 짓이라고 나를 만류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아파트 현관 앞에서 헤어지기 전 그는 나를 빤히 바라보다가 솔직히 너가 거절할 줄 알았는데 라고 말했다. 나 역시 그를 빤히 바라보다 글쎄다. 나이 앞자리도 3으로 바뀌었고 우리가 만난 지도 3년 정도 되다 보니 그랬나? 라고 중얼거리듯 답한 후 그에게 손을 흔들고는 안으로 들어갔다. 9층으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도 현관문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면서도 부모님께 딸 들어왔어 라고 말하고 내 방으로 들어가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에게서 잘 들어갔어? 라는 메시지를 받고서야 내가 정말 프로포즈를 받긴 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얼마나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서 그와 나의 결혼에 대한 생각으로 멍하니 있었는지 모르겠다. 한 30분쯤 지났을까? 거실에 있는 TV를 통해 희미하게 들려오는 제아의 종소리는 나를 현실로 돌려보냈다.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새벽에는 항상 다이어리를 쓰며 혼자 들뜨곤 한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다이어리에 작년 한 해를 되짚어보는 반성의 일기와 올해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다짐의 일기를 쓰려고 새 다이어리를 폈다. 한창 작년을 되짚어보는 일기를 쓰던 중 어제, 그러니까 프로포즈를 받은 날 낮의 일이 떠올랐다. 나는 우리 팀에 얼마 전에 들어온 신입 기자 강현지 씨를 데리고 오후 1시까지 출장을 가야 했다. 출장지는 충청북도 청주시의 C대학. 현지 씨는 아직 신입이라 적응기가 필요하기도 하고 출장지가 내 모교이기도 한 탓에 내가 함께 취재하러 간 것이다. 회사에서 C대학까지는 차로 2시간 남짓한 거리였다.
현지 씨, 우리 A과학 매거진에 들어오고 나서 현장 인터뷰하는 건 처음이죠? 네, 그래서 지금 너무 떨리는데 부장님이 같이 가주셔서 한시름 더 섰어요. 부장님은 C대학 출신이라면서요? 네, 오랜만에 졸업한 대학 가니까 기분 묘하고 그래요. 학생으로 4년간 지긋지긋하게 다니다가 이젠 현지 씨 덕에 일하러 또 가네. 오늘 만나는 건 물리학과 정상훈 교수님이시잖아요. 부장님은 어디 학과 나오셨어요? 물리학과? 그건 아닌데 그 학과랑 인연은 있어요. 물리학과 애랑 사귄 적 있거든요. 그래서 물리학과 친구들도 꽤 있고. 그땐 진짜 풋풋했는데. 이처럼 시답잖은 대화들을 나누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다다랐다. 인터뷰 시작 직전 얼어붙은 그가 마치 내 신입 시절 모습과도 같아 보여서 힘내 현지씨, 잘 끝나면 나중에 달달한 거 하나 사줄게 라며 그를 다독였다. 그가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나는 졸업하고 9년 만에 방문하는 학교에서 내 20대 초반을 돌이켜볼 심산으로 느긋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물리학과 건물과 도서관 건물 사이의 벤치에서 주변을 멍하니 둘러보던 중 옆에서 말소리가 들렸다. 영화는 다음에 보고 오늘은 자전거 타러 가자. 다음에 언제? 난 너 미래에 항상 존재하는 사람이 아닌데 너무 자연스럽게 다음을 기약하네. 서운하게. 물론 우리가 언젠가는 헤어지겠지. 서로가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결혼하지만 더러는 이혼도 하는 세상인데. 하지만 지금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잖아. 내가 나의 내일에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 옆을 흘낏 보니 대학생 커플인 듯 싶었다. 나도 저렇게 사랑해 한마디에 울고 웃던 풋풋한 시절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뭔가에 많이 설레지도 않고 별 감흥도 없는 재미없는 어른이 된 것 같아서 입맛이 썼다. 운명이라. 나도 20살 첫 연애 때 남자친구가 내 운명인 줄 알았다. 그때는 10대 때부터 비혼주의자라고 얘기하고 다니던 나를 저 사람이랑은 결혼해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까지 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었으니까. 우리는 서로 첫 연애였다. 그래서 서툴렀지만 그 서투름 속에 진심이 있었던 건지 4년 가까이 만났다. 가끔 그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하다. 헤어지고 나서도 혹시 도서관 벤치에서 우연히 마주칠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캠퍼스를 돌아다니곤 했고 말이다. 오늘의 내가 그를 만날 확률은 얼마일까? 일단 그가 학교에 있을 확률에 물리학과 건물과 도서관 사이의 벤치를 이 시간에 지나갈 확률을 곱해볼까? 잘 모르긴 해도 거의 0에 수렴한다는 것만은 알겠다. 수첩에 여러 확률을 써가며 장난을 치던 중 누군가가 계속 나를 바라보는 것이 느껴졌다. 가끔은 사람이 동물적인 감각을 발휘하고는 한다. 그 당시에 나는 지금 바로 날 쳐다보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라는 본능과도 같은 느낌에 고개를 번쩍 들고 시선이 느껴지던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어? 혹시 이 영화? 그 시선 끝에는 영화 속 한 장면처럼 그가 내 20대의 전부였다고 해도 모자란 내 첫 남자친구가 서 있었다. 아무리 추운 날이라도 코트만 고집하던 21살의 모습에서 좀 더 나이가 든 모습으로 한 손에는 가방을 들고 다른 한 손은 머리 위로 흔들며 입꼬리를 살짝 올린 미소를 지은 그가 서 있었다. 아무리 희박한 확률이라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간과했다. 그 희박한 확률이 내게와 일어남으로써 100%가 되었구나. 오늘의 확률 계산은 실패였다. 김별? 네가 왜 여기 있어? 난 물리학과 교수님이 강사로 일해볼 생각 없냐고 제의하셔서 여기에서 물리 관련 과목 강사하면서 지내. 근데 여기 왜 있냐는 질문은 내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넌 여기 왜 있는 거야? 난 오늘 출장 왔어, 여기. 물리학과의 정상훈 교수님 만나뵈러.
나 말고 신입 기자가 취재할 일이 있어서 같이. 난 그냥 따라서. 그래서 그냥 학교 돌아다니던 중. 망했다. 얼마 만에 재회인데 천하의 이양화가 옛 애인 앞에서 말이나 더듬다니. 아주 땅굴을 파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그는 뭐 그래 잘 사는 중인가 보네. 오랜만에 보는 건데 커피나 한잔 할래? 우리가 자주 가던 카페가 아직 영업하더라고. 라고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내게 말했고 나 역시 피식 웃으며 커피 좋지. 여전히 넌 동태처럼 얼어버릴 것 같은 이 추위에도 코트 입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냐? 라며 어색하게 허나 티는 내지 않고 답했다. 그렇게 반갑지만 어색하고 어색하지만 반가운 상태로 우리는 발걸음을 옮겼다. 그와 우연히 마주친 지 27분째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여전히 그는 눈치가 없는 사람임이 틀림없다는 것. 아무리 우리가 연인 때 자주 가던 곳이라지만 내가 그에게 이별을 구한 카페를 가자고 할 줄은 몰랐다. 그래서 넌 진짜 여전하다 라며 한마디 툭 던졌다. 그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고마워 칭찬인가? 사람은 변하면 죽는다고 네가 입버릇처럼 말했잖아. 아직 갈 때가 되진 않았나 보다 라고 웃어넘겼다. 초반에 어색함이 무색하게 우리는 대화가 끊일 듯 끊이지 않았다. 서로 잘 살고 있는지,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대학 졸업 후에는 뭘 하고 지냈는지 등 할 말이 참 많았다. 그 대화 중에 든 묘한 위화감은 무엇이었을까? 날 더는 사랑스럽게 보지 않는 내 눈빛이었을까? 아니면 더는 너와의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새로운 주제를 꺼내지 않는 나의 태도였을까? 모두 아니라면 그저 연인이었던 우리가 이렇게 남으로 만나서 찻잔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 어이없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신선한 설렘이 느껴져서였을까? 한동안 카페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만이 우리 사이를 채우던 중 그는 슬며시 새로운 대화 주제를 꺼냈다. 양화야, 너 여기서 나 차고 나서 후회했었어? 생각지도 못한 질문에 사례가 들려 두세 차례 캑캑거린 후 머리를 굴렸다. 어떻게 대답해야 하려나? 후회했다고 하기도 자존심 상하고 일말에 후회조차 없었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결론은 솔직하게 말하되 조금은 돌려서 대답하기로 했다. 한순간도 후회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겠지? 어찌됐든 너랑 내 20대의 3분의 1 이상을 함께 했으니까.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구나 하고 중얼거리고는 빨대로 커피를 저었다. 나도 그랬었지 라며 이로 빨대를 잘근잘근 씹다가 질문을 툭 던졌다. 그러는 너는 나 붙잡지 않은 걸 후회했어? 후회 엄청나게 했지. 한 일주일간은 핸드폰을 보지 않고 살았어. 너한테 연락해서 전 남친들이 한다는 술 마시고 전화하기, 자니? 라고 연락하기. 이런 것들 할까봐, 찌질한 짓 할까봐 그랬어. 똑같은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꽤나 망설이고 답한 나와 달리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적으로 답했다. 그 대화를 끝으로 우리의 사이에는 수많은 공백이 자리했다. 그 틈을 채우는 소리는 오직 카페 안의 노랫소리, 옆 테이블 사람들의 말소리, 커피잔에 부딪히는 얼음소리 뿐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예전이라면 하지 않았을 함께 있으면서도 각자의 생각에 잠기는 시간을 가졌다. 후회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며 두리뭉실하게 말했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후회했으며 내가 먼저 이별을 고하고도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다. 헤어지면서 문득 든 내가 그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죄책감 때문에 던진 넌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알던 것 같은데 난 아닌 것 같네. 넌 뭘 좋아해? 라는 내 질문에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 그가 기억에 남아서 눈물을 추스리고 한다는 대답이 갑자기 눈물이 나네.
이렇게 생각해보니 난 좋아하는 게 하나야, 너 하나 따위여서. 그래서 생각해봤다. 우린 어떤 사이였을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정의하는 첫사랑은 처음으로 느끼거나 맺은 사랑을 뜻한다. 나는 첫사랑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느낀 사랑으로 해석을 했고, 그는 처음으로 맺은 사랑으로 해석했기에 우리가 첫사랑을 바라보는 시각은 달랐다. 이처럼 우리는 사소한 것부터 참 다른 사람이었다. 주변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 역시 우리는 성격도 생각하는 방식조차 달라도 너무 다르다며 신기해하곤 했으니까. 나는 할 말은 다 해야 했고 어떤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민 끝에 행동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필요한 말만 하고 어떤 일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난 그런 그가 좋았다. 내게 없는 부분을 가진 그는 새로운 방향과도 같았다. 그 역시 마찬가지였으리라. 사랑한다는 말이 낯간지러워서 부모님에게조차 잘하지 않던 여자는 어느새 사랑한다는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곤 했고, 대화할 때 상대방의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던 남자는 어느새 먼저 눈을 맞추며 말을 걸어오곤 했다. 혼자서 우는 것이 습관이 되어 소리조차 내지 않고 울던 여자는 언제부터인가 큰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했고, 힘들어도 힘들다고 잘 말하지 못하던 남자는 언제부터인지 주변 사람들에게 기대기 시작했다. 그렇게 그는 나에게, 나는 그에게 하나의 세상이 되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제 아무리 크고 단단한 바위도 비와 바람에 의해 침식되어 언젠가는 모래가 된다. 이처럼 우리의 세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균열이 생겼다. 우리가 헤어진 이유는 단순 명료했다. 전화를 끊기 전 마지막 대사가 사랑해가 아닌 끊을게가 되었고,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지 않게 됐고, 상대방이 무엇을 하는지 생각하는 것조차 귀찮아졌기 때문이다. 지쳐 보이는 상대방에게 무슨 일 있어? 라고 묻고, 아니, 아무 일도 없어 라는 성의 없는 답변을 들은 후 상대방의 지인으로부터 걔 요새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어하던데 몰랐어? 라는 말을 듣던 우리. 처음에나 속상하고 허탈하지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수록 속상함은 무뎌져 자리를 비웠으며 그 빈자리는 외면이 채웠다. 그에게 실망하기 위해 만나던 내가 아닌데 실망하는 횟수는 늘어만 갔고, 내게 미안하기 위해 만나던 그가 아닌데 미안하다고 말하는 날은 많아져 갔다. 이에 관해 이야기해보고자 대화의 주제로 슬쩍 꺼내도 봤지만 이야기를 나눌수록 무거워지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미안해 뿐이었다. 나와는 너무 다른 사람이라 좋았던 그가 이제는 너무 다른 사람이라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하게 느껴졌다. 이처럼 서로 연인이라고 부르기도 무색한 시간이 지나가는 와중에 내가 결심하고 우리 시간을 좀 갖자고 말했다. 그 말에 그는 한참이나 아무 말이 없다가 그러자 그게 좋겠다 라고 중얼거렸다. 그렇게 우리는 시간을 가졌다. 참 쉽게도.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헤어지기 일보 직전임을 암시한다고 생각했다. 이별을 너무 기정사실로 생각했던 걸까? 그가 내게 가져다준 새로운 세상에 이미 적응을 완료해서 그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실제로 그 없이 지낸 일주일간에 나는 더할 나위 없이 괜찮았다. 영화를 볼 때 팝콘을 먹지 않던 그가 없으니 혼자서 팝콘을 먹으며 영화를 볼 수 있었다. 날 것을 싫어하던 그 때문에 함께 먹지 못하던 초밥을 친구와 함께 먹을 수 있었다. 괜찮은 정도를 넘어서서 아주 만족스러운 나날들이 계속됐다. 네,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12월 32일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다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첫사랑 이야기도 나오고
또 프로포즈 받은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과연 뒷부분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편에서 또 찾아올게요. 안녕!